네, 안녕하세요. 진도에서 왔습니다. 요즘 이제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요. 어제 원래 오려고 했다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목포에서 KTX 타고 올라와서 이제 이따 저녁에 내려가고 조 대표님도 이따가 아마 내려가신다 그러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괜찮아요?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저는 그냥 5년 됐거든요. 귀농한 지 딱 5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그냥 제가 귀농 왜 했고 내려가서 뭐 했는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예, 그것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랬어요. 나중에 한 일 없으면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뭐. 예, 저도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좀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되게 엄청 많아요. 진짜 가면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고 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절대 안 하게 됐어요. 예.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요? 이제 우리 어떤 게 성공하고 어떤 게 그럴까요? 성공의 기준을 이제 본인 기준으로 두면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기준으로 보면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잘 살면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서울 살기 싫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도시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을 찾아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없죠.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직장이고, 서울에서는 뭐 출퇴근 시간 때문에 전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심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과연 농사 만만할까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여기. 귀농과 귀촌에 이제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귀농은요, 용어로 따지면 머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귀촌은 양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귀농은 농사를 직업으로 삼는 게 귀농이고요. 그 다음 귀촌은 농사를 취미로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귀촌은 그냥 오시면 그냥 어우러지면 되지만 귀농은 실제로 내가 먹고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건지 농사로 업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서 남아야 되고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기억력 좋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떨어져서 잠깐만요. 그래서 농사 지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풀과의 전쟁이 있어요. 잡초. 그러니까 조 선배님은 이제 풀을 먹여 키우지만 농사 짓다 보면 끝도 없이 자라나는 게 풀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가서는 이 풀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잡초와의 전쟁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초제를 거의 사용 안 하다가 요즘은 할 수 없이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초제도 요즘 많이 좋아져서요. 예전처럼 독성이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초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엄청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건비를 다 대다가는 이제 농사에서 남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부터 이제 혼자 많이 일을 했지만 중간중간 외국인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쓸 수 있는 외국인도 없을 뿐더러 또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저 회사 다닐 때 이제 경영관리하고 예산도 하고 원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귀농을 한다면, 귀촌이라고 아까 얘기하면 이제 다른 직업이 있고 내가 가서 이제 농촌에 가서 이제 어우러지고 거기서 조금 내 텃밭 정도 일구고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만 다른 게 없이 농사만 지어갖고 먹고 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해 봐야죠.
이 조 대표님은 이제 축산업을 선택하셨지만 저는 순수하게 이제 농업을 선택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혹시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아까 질문에서도 가늠이 안 가지. 예. 아마 농사 중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내려가서 한 1년 동안 몸무게가 한 8kg가 그냥 내리 빠졌어요. 그래서 온 몸에 있는 지방은 다 쭉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그랬다가 다시 지금 4년 동안에 그 부분이 이제 근육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면 일단 농사일을 하다 보면 한 2년 동안은요 모든 관절 하나하나가 다 통증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온 몸에 관절이 다.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허리에 약간 이제 좀 이상이 오긴 했지만 모든 손 여기 관절, 발가락 관절들 다 그렇습니다. 일단 체력이 좀 돼야 됩니다. 체력 안 되면 절대 농사 못 짓니다. 기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또 기계화를 하려면 일부 규모가 좀 돼야 돼요. 규모가 안 되면 기계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땅 몇 평이라고 그걸 기계 갖다가 계속 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먹고 살 만한 농사 규모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지금 이제 뭐 표고버섯도 하고 고추 재배도 하고 미니 밤호박 재배도 하고 뭐 들깨도 있고 뭐 품목이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5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선택한 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가면 일단 다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최소한 먹고 살 만한 농사 규모라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 도시 기준으로 따지면 뭐 돈의 가치가 다르겠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한 최소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돼야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조금 덜 든다고 보면 교통비도 그러고 뭐 출퇴근 비용 없잖아요.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농촌에 오면 그 농부라고 해갖고 농업인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조금 감면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다음에 먹거리도 텃밭에서 조금씩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러겠죠. 그러면 한 제가 보기에 이제 판매해서 농업으로 한다면 한 최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돼야 농비 거기서 한 40% 정도 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전제가 뭐냐면요. 내가 직접 팔았을 때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내가 원료로 팔아버리면 마진이 그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팔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아까 이제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매 마진, 소매 마진을 다 차감한 30% 40% 차감한 금액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면은 엄청난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팔기는 쉽죠. 근데 이제 2가지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농촌에 귀농하셔갖고 품목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 팔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큰 면적에다가 한 작물 또 올인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귀농하는 분들한테는 도매로 넘기는 것은 저는 아까 이제 반대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직접 판매하는 거 저도 지금 직접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품목 선택해야 될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성, 중장기라면 최소 한 3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단기는 1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장기면 보통 이제 과수 쪽이나 아니면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이제 원목 재배하는 거는 이제 중장기로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거의 내 돈 만져볼 수도 없는, 과수원 하면 그렇잖아요.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땅 사서 심고 나무 관리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동안에 버티셔야 되는데 과연 그거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뭐 아로니아가 좋다, 뭐 블루베리가 좋다 해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나오기까지, 열리기까지, 팔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품목 선택은 그 데이터는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제 그 여러 군데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그 가락동 시장이나 전국의 시장에 보면 품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경락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자료들은 거의 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다가 이제 소매 마진을 더해서 내가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가격 정도로 결정하셔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작물이 좋은지 또 어떤 품목이 인기 있는지 또 매 월별 가격 추이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품목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동네 이게 똑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같은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 품목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동네에서도 산비탈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평평한 밭이 있고 다 그래요. 그 밭이 같은 동네지만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지 재배할 거냐, 시설 재배할 거냐, 이것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땅에다가 그냥 그 하느님한테 다 맡기고, 노지 재배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닐하우스 짓고 그냥 그 하느님에서 약간 피해서 좀 할 것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노지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추 재배를 했는데 처음 노지에 심었어요. 그랬다가 첫 해에 바로 첫 번째 따지도 못하고 탄저병 걸려서 거의 다 고추 다 쏟아졌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 심은 거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해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고추로 이제 그 해치를 했죠. 예, 이제 그 노지에서 못한 거, 그 커버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시설 재배, 이제 노지 재배는 돈이 안 들어가죠. 그냥 그 땅 사는데 거기다 하면 되니까. 시설 재배는 근데 말 그대로 똑같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또 그 관련 관수 시설까지 다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보통 또 이런 거는 그 일부 금액을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짓는데 한 절반 정도. 뭐 100평짜리 비닐하우스 짓는데 뭐 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400만 원 잠부담, 400만 원은 뭐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활용하셔도 되고요. 예,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저도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인맥들 통해서 다 팔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싸게 파니까. 싸게 팔아야 되니까. 올해 그 제가 농협 조합장하고 되게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농협에서 고추를 수매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 나한테 팔 거냐. 그래서 올해 농협에다가 한 300건 내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조정이 돼서 180건만 내십시오. 대신 가격은 한 근에 8,0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추 한 근 따는데 농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농협 직원이 모르죠. 그럼 8,000원만 받으면 될 거냐? 그랬더니 5일 장날 가격을 다 조사해서 그 가격을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8,000원에 고추 한 근 팔면요, 거의 그냥 그 망하란 소리거든요. 1년 내내 고생해서 그 고추 따서 씻고 말리고 해서 그 8,000원에 본인이 한번 해보시면 이제 알아요, 그거를. 8,000원에 절대 팔 수 없거든요. 차라리 안 팔면 안 팔았지 못 판다.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조합장이 어떻게 했냐면, 8,000원에 수매를 해서 그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9,700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안동이나 이런 데서 그 이루어지는 가격이 보통 평균 가격이 한 9,000원대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락가고 거기에 30, 40%를 더해야 소비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경락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하나로 마트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하고 되게 엄청나게 크게 제가 다툰 적이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농협에 진짜 한 근도 안 냈어요, 올해는. 그리고 나머지 다 이제 제가 팔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팔 것인가, 저는 이제 그 품목 정할 때 어떻게 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단 생산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전번 단계 어떻게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도 스마트 스토어 그 오픈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그 제가 아시는 분들 입소문 타는 게 훨씬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저는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해도 클레임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왜 비싸냐, 뭐냐. 거기에 대한 일일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포기하고 블로깅도 안 하고, 예, 그냥 그 제 아시는 분들한테만, 예, 그렇게 해서, 예, 아시는 분들 소개로 받아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2017년에 이제 진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딸랑 5천만 원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여기 있다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그 직면하다 보니 예, 이렇게 큰 돈은 없었고 그래서 5천만 원 들고 일단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 귀농한 친구 집에서 한 3개월 생활하다가 이제 조그만 그 농가 그 창고 예, 얻어서 거기를 예, 인테리어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 동거견을 입양을 시키고 둘이 같이 살았어요. 집사람 서울에 있고요. 예, 그래서 2017년에 처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농사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버섯만, 표고버섯만 조금 제가 그 투자를 했고, 2018년에는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도 노지재배, 표고버섯도 3,200본, 그 다음에 이제 참깨도 심었고, 그 다음에 월동배추도 심었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동배추는 첫 해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해 딱 그 들어간 비용 받고 팔았거든요. 예, 그 월동배추는 제가 제 힘으로 팔 수가 없어요. 예, 제 힘으로 팔라 그러면 그거를 또 그 절임해서 절임 배추로 해서 한 박스씩 판다거나 이제 배추 자체는 제 아시는 분들한테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 그걸 소화를 못 시켜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통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유통업자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 배추 값이 떨어져서 예, 거의 그 원가에 팔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추 손 안 댑니다. 예, 그래서 감자도 해서 그 저는 농약 안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감자 해서 좀 판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고추 했는데 첫 해 이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되게 고추도 좋았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가격 많이 받았거든요. 선별 잘해서 가격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섯은 이때 두 번째 투자를 했는데 버섯은 작년까지 투자를 하고 작년부터 투자 안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참깨를 심었는데 기존에 그 심으시는 분들은 전부 깨씨 뿌려서 거기 밥 메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 동네 가서 그 참깨를 모종을 했어요. 그래서 모종해서 심었고 모종해서 심었더니 되게 결과가 좋아서 그 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서 팔았습니다. 깨를 판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익이 남았어요. 2019년에는 직접 또 참나무 그 벌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나무를 그 업자한테 사서 하려다 보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톱 사고 그 있죠 체인톱 사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직접 벌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나무 하나당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직접 하니까 한 3,000원 정도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세이브 한 셈이었죠. 그 다음에 이때도 감자 심고, 고추 심고, 또, 이제 1월 달까지 해서 가을부터, 12월부터 한 2월 달까지 벌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버섯 종균을 집어넣는 그 작업을 3월에 또 했습니다. 이때도 3,500원, 1,4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돈 5천만 원 가져온 거는 거의 한 7개월 만에 다 떨어졌고요. 이제 이때부터 또 그 농협에 가서 그 운전자금 대출을 받고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고추를 2,000묘 정도 심었는데 이때도 거의 탄저병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에는 나홀로 벌목 1,500개 정도 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또 임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혼자 가서 이제 그 산에 가서 일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또 외국인들 좀 데리고 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외국인들 둘 데리고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그 나무 배다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힘들다고 가버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감자도 심었고 또 이때도 또 버섯 이때까지 투자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 심고 참깨 심고 또 이 해는 참깨를 심었는데 태풍 때문에 태풍이 2개가 왔는데 하나가 와서 참깨를 다 넘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참깨가 다 넘어졌는데 다시 얘가 이렇게 고개를 약간 들만한 시점에 또 태풍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다 뱄어요. 근데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참깨가 되게 여물었을 텐데 그 400평 밭에 다 심었는데 그 참깨가 여물이 들기 전이었어요. 그래갖고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량이 예상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예, 전부 다 그 축정이 돼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미니 밤호박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이제 해남에 갔는데 그 해남에 있는 친구가 그 호박을 몇 개 주면서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먹어보고 그럼 나도 내년부터 해볼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비닐하우스 70평짜리 한 동에다가 시범 재배했고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계속 가자 그런 생각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집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9월에 집사람이 집 안 지으면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온다 그러길래 아니 내려와서 같이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우리 이 마님께서 절대 안 되네. 예,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입주하기를 목표로 해서 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짓는 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분명히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기한이 연장될 거다. 다 못한다.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했는데 결국에는 1월까지 4월까지 해서 4월에 집 준공했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비용은 엄청 더 많이 들어갔고요. 네. 이때 이제 중고 트랙터를 이때 구입했어요. 그 3년간은 트랙터 없이 그냥 거의 기술센터에서 빌려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다 농사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니 밤호박 시험 재배를 비닐하우스 2동에다가 이제 한 동 늘렸어요. 2021년에. 그 다음에 고추 심었고, 집 준공하고, 또 들깨 400평도 심었고, 호박은 2번 할 수 있거든요. 봄에 한 번 심고, 가을에 한 번 심고. 근데 이제 봄보다 가을은 수확이 절반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올해 미니 방호박 비닐하우스 400평에다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올해 되게 이제 2년 동안 그 테스트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했더니 올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 400평에서 한 800박스 정도 팔았거든요. 예. 이제 800박스를 거의 이제 개인별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포장 다 해놓으면 택배사가 와서 딱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딱 도착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택배 없으면 정말 귀농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택배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랬고 올해도 비닐하우스 600평에다가 고추 2,500개 심었고, 그래서 고추도 올해 고춧가루로 다 해서 지금 판매 거의 완료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들깨 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깨 배놓은 거 월요일날 가서 이제 탈곡해야 되고요. 서리태를 400평 심었는데요. 싹이 올라오자마자 떡잎이 딱 나오잖아요. 떡잎이 딱 나오면 비둘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떡잎을 다 따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콩 심어놓고 풀 안 나는 제초제를 한번 싹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콩 이파리가 커야 이 풀이 나는 거를 이제 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따먹어 버리니까 얘가 그 성장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먼저 이제 커갖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동 파종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갈아엎으면 최소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깨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 비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제 농사 규모는 지금 농지 두 필지 1,800평에다가 비닐하우스 한 1,000평이 있습니다. 그 농지 위에. 거기에서 지금 미니 바모박하고 감자하고 참깨 해서 이제 참기름으로 팔고 감자하고 그다음에 임대 누가 그냥 하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동네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농사하시던 거를 동네 이제 믿음직한 사람들한테 이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받은 게 두 필지 900평 거기에 이제 감자, 고추, 들깨, 봄동 이런 거 지금 이건 계속 테스트 중입니다. 들깨하고 봄동은 그다음에 임야 5,000평에 지금 노지집에 표고버섯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까지 하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매출액은 내년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보거든요. 한 6천만 원. 그러면 이제 약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이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하고 미니 바모박, 감자, 들기름, 고추장. 고추장은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그것도 원래는 그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식품 가공법이 이제 되게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컨셉으로 하냐면은 제가 고추장 대신 담아드립니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그냥 제 아시는 분들한테만 고추장, 구기자 고추장, 진도에서 나오는 거 그거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요게 제가 지은 집이거든요. 예. 근데 이 집도 짓다가 원래는 업자한테 맡기려고 그러다가 믿음이 안 가서 그 직접 그 후배를 만나서 설계해 주라. 네가 지어라 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와서 짓다가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제가 용접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강판 붙이는 거 드릴로 다 뚫어서 리베팅 다 하고 모든 거의 다 했어요. 요 앞에 지붕 여기 깔린 이 블럭까지 다 제가 다 갖다 깔고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대출 받으려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직접 지으면 업자한테 지으면 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서 금액대로 딱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으면 농협에서 그 감정 평가 나와서 하다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구조로 지어지면 얼마 딱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농가주택 하는 거라든가 농업인 지원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 품목별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면사무소나 이제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리고 구글링 하시면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바모박 농사 이 결과 한번 제가 총 경비가 455만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판매를 한 8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4동에서 400평에서 1,8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455만 원 들어갔어요. 제 인건비 다 빼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남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2, 3, 4, 5, 6, 5개월 동안 호박 키워서 이만큼 그것도 비닐하우스 400평에서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하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도는 거리가 멀어서 빨리 순환되는 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 근교는 배추도 하고 무도 하고 상추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먼 쪽에서는 물류비가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양도 작아서 거기서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주로 감자나 아니면 고추 말려서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는 것들. 호박도 다 수확해서 숙성해서 보내니까 한 3, 4개월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만 주로 하게 되고 신선 야채 같은 거는 되게 많이 피해지더라고요. 제가 팔 수가 없으니까. 감자 농사 이게 400평 심거든요.
경비가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60만 원 들어가는데 판매 금액 여기도 그 400평 심었어요. 예. 근데 판매해서 얼마 나왔냐면 450만 원 팔았어요. 그러면 160만 원, 300만 원 남았어요. 3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것도. 이게 딱 여기 얘기하면 진도에서 얘기하면 누구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정도가 나옵니다. 400평에서 2월 달에 심어서 2, 3, 4, 5, 6 이것도 5개월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참고하시면 이제 실제로 실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노지 제가 하는 버섯이고요. 고추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 여기 이렇게 그 의자 딛고 딸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수확 가능합니다. 근데 노지는 9월이면 마감해야 됩니다. 버섯 이렇게도 좀 판매해 봤는데요. 어려워요. 다른데 너무 싸다고 안 사요. 버섯 작업하는 종균 접종하는 장면이고요. 요 고추, 노지고추 심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호박 모종, 미니 밤호박 모종이고요. 요건 이제 집 짓는 과정. 제가 지붕에 작업자들 불렀는데요. 지붕에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제가 직접 다 올라가서 다 구멍 뚫고 다 박았어요. 요거는 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저온저장고. 3평짜리, 3.3평짜리 저입니다. 냉장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배추 모종. 이게 배추 심었죠. 이거는 이제 버섯 산에서 이제 벌목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세우기까지 산에서 다 키웠습니다. 이건 고추장.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